안녕하세요. 멸리로드의 순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먹장 짜임 2편 암장부 가공 및 완성입니다. 뭔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뭔가 복장과 저의 어떤 모든 것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기분 탓입니다. 자, 앞 시간에는 주먹장 짜임 숫장부를 가공했었죠. 그러면 당연히 오늘은 암장부를 가공해서 조립해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주먹장에 암장부 선을 그리고 암장부를 가공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암장부 가공하는 방법을 설명할 건데요. 지금 앞에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이런 도구들, 제 복장, 뭔가 왠지 다 그대로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기분 탓입니다. 두 번째 영상이고요. 자, 암장부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가공된 숫장부를 암장부가 될 목재 마구리면에 딱 붙여서 갖다 대고 칼금을 위해서 바로 표시를 해주고 톱질을 해서 끼워 넣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목재 두 개를 그대로 포개서 지금 이 숫장부가 위치하는 쪽에 표시를 해주고 숫장부를 가공할 때 사용했던 자유자를 그대로 이용해서 각도를 그려주고 톱질을 해서 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숫장부를 암장부가 될 목재 마구리면에 그대로 갖다 대고 칼금을 그어서 조립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초보자 교육이잖아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장부를 가공하면서 처음에 자유자로 그어놨던 정확한 선대로 톱질을 못하고 좀 이 각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뭐 숙련이 돼 있다고 해도 한 번씩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결과물이 좋은 거는 만들어낸 숫장부를 암장부에 그대로 갖다 대고 이 모양대로 선을 표시해서 톱질과 끌질을 하고 결합을 해주는 게 결과물이 좋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지금 마구리면에 숫장부를 갖다 대고 그릴 때는 당연히 숫장부 바깥쪽, 암장부가 될 바깥쪽을 구분해서 대고 그리셔야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지금 이 기준 한계선과 이 암장부 목재의 단면 끝부분이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위치해 놓고 그리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약간 위로 올라가거나 약간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과장돼서 보여드릴 건데, 각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그리면은 그려진 선의 이 폭이, 그려지는 암장부의 폭이 좁아지게 될 거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그리게 되면 여기 이 암장부 구멍이 커지겠죠. 커지면 당연히 짜임의 의미가 없이 헐렁헐렁해질 거고, 작아지면 조립을 하다가 목재가 갈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구리면에 목재를 대고 그릴 때는 정확하게 이 좌우 간격도 똑같이 맞춰주시고 이 기준 한계선과 이 목재 두께 맨 밑부분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위치시켜 놓고 그리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초보자뿐만 아니라 저도 이거를 이렇게 잡고 그리려고 하면 움직일 수 있잖아요. 특히 큰 가구를 만들 때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암장부가 될 목재를 테이블에 고정을 시켜 놓고 그대로 이 숫장부를 올려서 이렇게 보고 그리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가구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저는 이 퀵 클램프를 이용해서 목재를 테이블에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바깥 부분이고요. 숫장부를 그대로 올려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지금 시작할 때 제가 설명드렸지만 목재가 약간 휘어 있어서 지금 양 끝단은 목재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중간은 지금 약간 빈틈이 살짝 있어요. 근데 당연히 짜임 하실 때 목재가 휘어 있지 않도록 대패 작업 다 해놓고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좀 감안해서 봐주세요. 이게 칼금이기 때문에 숫장부의 나무를 깎아내지 않도록 조심해서 딱 붙여가지고 힘을 빼고 여러 번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맞대서 숫장부가 들어갈 구멍을 그렸으면 또 마찬가지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을 따낼 부분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쪽 부분에 이 칼금이 맞닿는 부분에 표시를 해서 직각자를 그어주시고 직각선을 그어주시고, 바깥 부분에도 지금 이 칼금이 닿는 부분을 표시를 해서 직각자를 이용해서 수직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주먹장 하실 때는 숫장부도 중요하지만 암장부가 더 중요합니다.
숫장부의 각도를 톱질할 때 조금 뭐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맞대서 그리면 암장부만 꼭 맞게 가공을 하실 수 있으면은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암장부를 잘못 하게 되면 구멍이 헐렁해지거나 작아져서 짜임에 효과가 없으니까 암장부 가공할 때는 숫장부보다 더더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더더더. 바깥쪽 칼선은 제가 지금 그었고, 그럼 여기도 헷갈리지 않게 X 표시. 자, 그러면 이 칼선을 보고 톱질과 끌질을 하면 암장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암장부 톱질은 자, 숫장부랑 좀 다르죠. 숫장부는 윗면과 아랫면이 사선이 되도록 톱질을 했고요. 암장부는 마구리면이 사선이고 윗면과 아랫면은 수직으로 톱질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톱질을 하셔야 돼요. 이게 초보자분들이 또 이제 좀 어려워 하시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또 해보면은 몇 번 해보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수직으로 된 사계짜임이 더 쉬워 보이지만 톱질을 완전히 똑바로 한다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주먹장 연습을 해보시면은 오히려 손으로 하는 짜임은 사계보다는 주먹장이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어려워 보이지만 몇 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참 쉽죠? 이 칼선 기준으로 숫장부가 꼭 맞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칼선에서 안쪽으로 톱질을 해주셔야겠죠. 만약에 실수로 바깥쪽에 톱을 위치시켜 놓고 썰게 되면 구멍이 커지겠죠. 당연히 칼선 그어놓은 안쪽으로 톱질을 해줍니다. 이 톱질은 또 이제 좀 다르죠. 마구리면에서 사선이고 윗면과 아랫면은 톱이 수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조금 실수를 하셨다고 해도 끌을 이용해서 나머지 살들을 좀 다듬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칼선을 침범해서 이 수직선을 침범해서 톱이 삐뚤게 썰리게 되면 그건 어떻게 뭐 나무를 붙일 수가 없죠.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수직선 톱질할 때랑 마찬가지로 톱을 갖다 대고요. 그리고 손톱을 기준선에 맞춰서 이 수직과 대각선 선을 약간 썰면서 대각선을 약간 썰면서 세우면서 요 기준선 먼저 정확하게 톱질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준선에 톱질이 됐으면은 똑바로 이 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직으로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톱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손톱 갖다 대고 톱을 갖다 대고 살짝만 톱기를 내줍니다. 위에 면을 보면서 먼저 톱기를 내놓습니다. 마구리면에 손톱을 갖다 댈 때 이 목재의 중간쯤에다 갖다 대세요. 너무 위에다가 갖다 대면 톱이 밑에가 삐뚤어질 수가 있고 너무 밑에 잡으면 위에가 삐뚤어질 수 있어요. 중간쯤에다가 손톱을 갖다 대고 톱을 갖다 대서 그대로 가볼게요. 자, 이제는 요거 선 한 개 찍었으니까 제가 자세 똑바로 해서 톱질 할게요. 톱질 하실 때 이 칼금을 거의 정확하게 없앤다고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작게 되거나 크게 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길을 좀 내놓고 자, 또 길을 냈죠. 수직으로 손톱을 떼지 말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뒤집어 붙여주세요. 자, 지금 이 암장부는 바깥쪽 면에서 보이는 면적이 좀 넓고요. 뒤집어서 밑에 쪽에서 보이는 면적이 조금 좁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끌질을 할 때는 최대한 이 좁은 면적에 가까운 끌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바깥쪽 끌질을 하실 때는 최대한 요 면적에 가까운 끌질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촘촘하게 톱질을 해놓고 끌질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산 모양으로 톱질을 미리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목재를 끊어내 놓고 끌질 하시는 방법이 있고 저는 기준 한계선에서 한 2mm 정도 남겨서 끌질을 한번 또 하고 여기 옆에를 쳐서 살짝 끊어내고 뒤집어서 또 한 2mm 남겨서 쳐서 옆에 쳐서 또 끊어내고 한 번에 끌질을 할 겁니다. 근데 자, 이거 한 번에 끌질할 때 지금 이 넓은 끌로 한 번에 때리면 밑에 가서 요 중간에 요 목재가 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목재가
상하면서 이렇게 뭐 갈라질 수도 있고 뭐 끊어져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울어진 만큼 약간 기울여서 끌질을 해줄 겁니다. 반대쪽도 약간 기울여서 끌질 해줄 거고요. 요 기울여서 끌질할 때는 옆에 요 암장부 목재 부분에 끌이 대어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지금 이제 설명한다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가구 제작 기능사 같은 거 시험 치러 가셨을 때 톱질 여러 번 할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끌질 한 번에 하시면은 좀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좀 시험 칠 때 유리한 방법입니다. 망치로 쳐주면 목재 나오고요. 지금 이 면적보다 조금 좁은 끌을 사용하셔도 어차피 톱질 들어가 있고 끌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넣어도 결방향이라서 쉽게 떨어져 나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끊어냈죠?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쓴 방식대로 기준 한계선에 끌 바로 대서 한 번에 끊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내려가면 나무 상처 나니까 약간 기울여서 끌을 약간 기울여서 때려주고 이쪽도 약간 기울여서 끌질 해줍니다. 나무 다 떨어져 나왔죠? 그러면 좀 남은 부분들 끌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끌 위에 오돌토돌한 거랑 일자로 딱 연마되어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뒷부분 녹 많이 쓸었죠. 그때 제가 영상 찍는다고 연마하고 그 뒤로 연마 못했는데 그때 좀 흡수가 좀 덜 되는 천 사용해서 기름칠 했더니 녹 쓸었어요. 이런 끌 쓰시면은 결과가 좋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폭에 맞는 끌이 이게 적당히 없어서 이거 썼는데, 이런 끌로 쓰시면은 작업도 힘들고 결과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항상 연마를 시간 날 때마다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암장부와 수장부 가공이 끝났고요.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장부를 바닥에 놓고, 안쪽 면이고요. 여기도 안쪽 면이고, 올려놓고 끝을 맞추고요. 이렇게 결합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 구멍이 조금이라도 좀 작으면 넣다 보면 이게 나무가 옆에가 좀 쓸려요. 그럴 때는 끌 가지고 조금씩 깎아서 좀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 가급적이면은 톱질이 한 방에 딱 맞게 되는 게 좋겠죠. 지금 저는 이제 라왕이라는 목재를 사용해서 연습을 했는데, 체리나 월넛 같은 목재가 끌질도 좀 잘 되고 톱질도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손으로 하는 짜임은 뭐 소나무나 뭐 이렇게 좀 무른 나무들이 좀 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밀끌을 써야 되니까. 지금 보시면은 미세하게 0.5mm 정도 촉이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패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아직 우리가 대패 수업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패를 어떻게 쓰는 건지 정리하는 것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대패로 여기 튀어나온 촉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대패질로 표면에 면을 맞춰주시면은 완성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저번에 사계짜임 할 때랑 다르게 지금 칼선이 좀 남아있죠. 가구 만들 때는 이런 부분들을 대패로 다 없애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무개선 그을 때 주먹장이 숙련자라면은 어디에 암장부가 만들어지고 수장부가 만들어질지 알기 때문에 이 구멍 위치에다가만 그무개를 표시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이런 칼선을 안 보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자, 오늘도 순일의 멸리르 우드 채널을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번 주먹장 짜임까지는 주로 수공 기술로 짜맞춤 기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번에 짜맞춤 교육을 준비하게 된다면 기계를 사용해서 짜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장 짜임도 이렇게 손으로 말고 루터와 도브테일 지그를 사용해서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번 시간에 준비해 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